친정도 변변치 않은 것이 10년을 살아도 시댁에 도움 하나 안 되고. 시어머니 오키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67세의 오키는 며느리 수연을 마당 한가운데서 호되게 꾸짖고 있었죠. 34세의 수연은 늘 낡은 옷만 입고 다녔고 명절 때도 시댁 식구들에게 변변한 선물 하나 못했습니다. 남편 재혁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오키는 이혼을 강요했고 수연은 묵묵히 낡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남겨진 그 캐리어 안에서 가족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내용물이었는데요. 친정도 변변치 않은 것이 10년을 살아도 시댁에 도움 하나 안 되고. 시어머니 오키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67세의 오키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마당 한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며느리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4세의 수연은 언제나처럼 낡은 남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소매 끝은 해지고 단추 하나는 색이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수연이 새 옷을 산 적은 거의 없었죠.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지면 마을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지곤 했거든요. 저기 박씨 며느리 또 혼나고 있네. 김씨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마을 이장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가난한 집 며느리는 안 되더라니까. 친정에서 도움도 못 받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꾹 다물고 서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온 동네가 다 듣잖아요. 37세의 재혁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오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명절 때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친정에서 보내준 것도 없고 본인이 번 돈도 없으면서. 오키의 말에는 10년간 쌓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의 친정은 평범한 가정이었고 수연 본인도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왔거든요. 이때 시누이 미경이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40세의 미경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또 언니 괴롭히시는 거예요? 미경의 말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딸에게도 거칠게 대답했어요. 괴롭히긴 사실을 말하는 거지. 내 오빠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처가에서 도와준 것 하나 있어? 재혁의 사업은 최근 몇 달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대금 회수가 안 돼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죠. 어머니, 그건 제 잘못이지 수연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재혁이 아내를 감쌌지만 오키의 화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10년 동안 뭘 했는데? 애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시댁 살림에 보탬도 안 되고. 오키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작고 담담했습니다. 사과에도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체념한 사람처럼 말이죠.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낫겠어. 재혁아, 이혼 생각해봐. 오키의 폭탄 선언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은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못 들었어? 이혼하라고. 이런 며느리 데리고 있으면 우리 집안만 망해.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오키는 딸의 말도 무시했어요. 너는 상관하지 마. 이건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야. 수연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방에서 낡은 캐리어를 꺼내왔어요. 뭐 하는 거야? 재혁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짐 싸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이 집에 보탬이 안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수연의 태도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지는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수연아, 진정해. 어머니 화나셔서 그러신 거야. 재혁이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요. 저도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수연의 말에 재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1시간 후 수연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겼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정말 가는 거야? 재혁이 마지막으로 붙잡았지만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오빠가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수연이 대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오래 못 가더라. 이장 부인이 혀를 찼어요. 가난한 집안 며느리 들이면 저런 꼴 당하는 거야. 김씨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구멍 가게를 운영하는 순덕 할머니만은 다른 표정이었어요. 72세의 순덕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 뭔가 숨기고 있었어. 분명히. 순덕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네에서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할머니였거든요. 수연이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미경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미경이 숨을 헐떡이며 수연을 붙잡았어요. 언니, 정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빠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수연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그동안 잘 지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 뭔가 이상해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연은 언제나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해도 묵묵히 견뎌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수연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수연을 보며 미경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미경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오키는 홀가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좀 시원하네. 쓸데없는 며느리 때문에 속만 썩었어. 하지만 재혁은 식탁에 앉아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재혁아, 밥 먹어. 새로운 시작이야. 오키가 아들을 다독였지만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도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언니가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아서 이상해요. 쉽게 포기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던 거지. 10년 동안 뭘 했는데? 오키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방이 너무 텅 비어 보였거든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어디 간 거야? 재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도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재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챕터 2.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혁의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대금 회수가 안 돼서 직원 월급조차 밀리는 상황이었죠.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공장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직원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담보가 부족해서 거절당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재혁은 지쳐 보였습니다. 오키가 물었어요. 회사는 어떻게 됐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오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때 미경이 창고 정리를 하다가 수연의 낡은 캐리어를 발견했습니다. 떠날 때 가져가지 못한 짐이었죠. 엄마, 언니 캐리어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하나요? 오키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버려. 뭐가 들었을지 뻔하지. 하지만 미경은 캐리어를 열어봤습니다. 혹시 중요한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캐리어를 여는 순간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미경의 목소리에 오키와 재혁이 달려왔어요. 캐리어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핸드백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어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죠. 이게 뭐야? 수연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 오키가 핸드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명 명품 브랜드였어요. 가격표를 보니 3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 미경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캐리어를 더 뒤지자 명품 시계도 나왔습니다. 역시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었어요. 이상하네. 수연이가 이런 걸 살 돈이 어디 있었지? 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결혼 후 일을 하지 않았고 용돈도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미경이 계속 물건을 꺼내자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재혁 회사와 관련된 기사들이었어요. 오빠, 이거 오빠 회사 기사들이에요. 언니가 왜 이런 걸 모아뒀을까? 재혁이 신문 스크랩을 훑어봤습니다. 5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사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사 실적, 신제품 출시, 공장 확장 소식 등이 빼곡히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오빠 회사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미경이 말했지만 재혁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거든요. 그때 미경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봉투를 여는 순간 세 사람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재혁 회사의 주식 매입 증서가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주식을 매입한 기록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재혁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익명 투자자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서류 구석에 수연의 서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언니가 오빠 회사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혁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총 투자 금액을 계산해 보니 3억 원이 넘었습니다. 3억? 수연이가 어디서 이런 돈을? 오키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큰 돈을 투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재혁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5년 전에 회사가 큰 위기를 겪었을 때가 있었어. 그때 익명 투자자가 나타나서 회사를 살려줬는데 그 투자자가 언니였다는 거예요? 미경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재혁은 다시 서류를 확인했어요. 투자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익명 투자자가 나타났었죠. 수연이가 우리 회사를 계속 도와줬다는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 다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 나왔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언니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여러 개예요. 오키가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2채, 지방의 토지 5필지가 수연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난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재혁은 캐리어 안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이 하나 나왔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수연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혁 오빠 회사 위기 2천만 원 필요. 내 주식 일부 매각해서 익명 계좌로 송금 완료.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5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병원에 익명 기부로 처리. 어머니가 자존심 상하실까봐. 3년 전 날짜였습니다. 재혁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익명 기부자가 수술비를 대신 냈다고 했었죠. 엄마 수술비도 언니가 낸 거였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첩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환갑잔치. 내 돈으로 준비했지만 재혁 오빠 돈으로 한 것처럼 처리. 재혁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환갑잔치를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아내가 뒤에서 도와준 줄은 몰랐습니다. 미경 결혼 자금 3천만 원. 익명으로 지원.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제 결혼 자금도 언니가 준 거였어요? 저는 오빠가 준 줄 알았는데.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혁은 수첩을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시댁빚 5천만 원. 몰래 갚아줌. 가족들이 알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2년 전에 집안에 큰 빚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었거든요. 당시에는 누군가 착각해서 빚을 탕감해 준 줄 알았어요. 수연이가 다 갚아준 거였어? 재혁의 목소리에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오키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뭘 한 거야?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 캐리어 맨 아래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이거 대학 졸업장이에요. 졸업장을 보니 명문대 경영학과였습니다. 그것도 수석 졸업이었어요. 수연이가 명문대를 나왔다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지? 재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이 다른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거 가족관계 증명서인데요. 언니 아버지가 박진우라고 적혀 있어요. 박진우?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오키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재혁이 갑자기 깨달았어요. 박진우 회장?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분? 그래, 맞아. 지역에서 유명한 기업가였지. 그런데 왜 그분 이름이 여기 있어? 오키가 의아해했습니다. 미경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엄마, 언니가 박진우 회장의 외동딸이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상속받았대요. 세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수연이가 재벌가 상속녀였다는 거야? 재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아내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말이죠. 왜 말 안 했을까? 왜 우리한테 숨겼을까? 미경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재혁은 캐리어 안에서 마지막 서류를 발견했어요. 수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10년 전 결혼 직후부터 적혀 있었어요. 재혁 오빠와 결혼했다. 오빠는 내가 재산이 많다는 걸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그 착한 아이를 가난뱅이라고 내쫓았어. 내가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구나. 오키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경도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숨기고 있었구나. 세 사람은 캐리어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수연의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내 옷차림을 싫어하신다. 명품을 입으면 더 싫어하실 것 같아서 낡은 옷만 입기로 했다. 재혁은 아내가 왜 늘 낡은 옷만 입고 다녔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일기는 계속됐어요. 명절 때 비싼 선물을 하면 시댁 식구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그냥 검소하게 사는 게 낫겠다. 미경이 재혁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언니 일기 읽어봤어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언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르겠어.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키도 부엌에서 나왔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이를 찾아야 해. 당장 찾아야 한다고. 오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수연은 휴대폰도 바꾼 것 같았고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미경이 말했지만 수연의 친구들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때 동네 순덕 할머니가 집을 찾아왔어요. 수연 씨 찾고 계시죠? 오키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수연이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왔었어요.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어디요? 재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남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어요. 조용히 살고 싶대요. 할머니의 말에 재혁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 씨가 부탁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특히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래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오키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쫓겨난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순 없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오키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수연 씨에 대해서 더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수연 씨가 새벽마다 서울 가는 버스를 탔어요. 일주일에 3번씩이요. 새벽에요? 어디를 그렇게 다녔을까? 미경이 의아해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조용히 경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재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연이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시댁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분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할머니의 증언에 3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언니가 새벽에 몰래 일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시댁 일하고 새벽에는 회사 일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순덕 할머니의 말에 오키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수연 씨가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도 낸 거 맞죠? 오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수연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병원비 걱정하시는 게 안타깝대요. 그래서 익명으로 낸 거래요. 오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강남 어디쯤에 카페를 연다고 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순덕 할머니가 주소를 적어줬어요. 하지만 수연 씨가 너무 상처받았을 거예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경고에도 재혁은 결심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평생이라도 용서를 빌 거예요. 그날 오후 재혁은 회사 일을 부사장에게 맡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키와 미경도 함께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3사람 모두 복잡한 심정이었거든요. 오빠, 언니가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미경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과할 거야. 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세 사람은 순덕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정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저기다. 재혁이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하며 카페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수연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수연이 손님이 들어온 걸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며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이 먼저 다가갔어요. 수연아, 우리가 모든 걸 알게 됐어.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캐리어 안에 있던 거 다 봤어. 주식 매입 증서도 부동산 서류도 일기장도. 재혁의 말에 수연은 침묵했습니다. 오키가 앞으로 나섰어요. 수연아,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오키가 정말 무릎을 꿇으려 하자 수연이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일어나세요. 수연이 당황하며 시어머니를 일으켰어요. 미경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 결혼 자금도 오빠 회사도 엄마 수술비도 다 언니가 도와준 거였죠?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에요. 재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어?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말하면 오빠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았고요. 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작은 남자였어? 아니에요. 오빠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상처받을까봐 숨겼어요. 수연의 말에 재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키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내가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어. 너를 가난뱅이라고 무시하고 쫓아냈잖아.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어?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때 카페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남자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재혁이 의아해했어요. 사장님?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분은 제 비서 우진 씨예요. 비서? 미경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영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순덕 할머니한테서 들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전자부품 제조업체예요. 직원이 200명 정도 되고요. 200명? 오키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수연의 말은 겸손했지만 200명 규모면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새벽마다 서울에 온 건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새벽 회의를 하고 낮에는 시댁으로 돌아갔죠.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그럼 잠은 언제 잤어요?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차에서 자거나 짬짬이 잤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재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내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줄 알았어. 근데 새벽부터 일하러 다녔다니. 재혁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서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적자였는데 5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으셨거든요. 오키는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수연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이 재혁 씨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도운 것도 사실입니다. 익명으로 투자하셨죠. 재혁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게 다 너였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회사가 어려운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빠한테 직접 말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익명으로 했어요. 재혁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지 몰랐어. 우진이 서류 가방을 꺼내 보여줬어요. 사장님이 재혁 씨 회사를 5년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펼쳐보니 재혁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자료를 보며 감탄했어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오빠 회사를 연구했어요? 수연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요. 오빠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분석했어요. 우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합병 제안서입니다. 합병? 재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진이 설명했어요. 사장님 회사와 재혁 씨 회사가 합병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저희는 전자부품을 만들고 재혁 씨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시니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에요. 오빠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재혁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재혁은 걱정이 됐습니다. 수연아, 합병하면 내가 너한테 얹혀 사는 거 아니야?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동업자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죠. 우진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제안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회사는 대등하게 합병됩니다. 재혁 씨가 대표이사를 맡으시고 사장님은 부사장을 맡으실 예정이에요. 내가 대표? 재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이 미소 지었어요. 오빠가 경영을 더 잘하세요. 저는 뒤에서 돕는 게 편해요. 오키는 며느리의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구나. 미경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언니를 너무 몰라봤어요. 수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솔직하지 못했던 게 잘못이에요. 이때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부사장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업체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대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상대 업체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나 봅니다. 이러면 우리 회사 매출의 40%가 날아가요. 재혁은 당황했습니다. 회사가 다시 위기에 빠진 거예요. 수연이 재혁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혁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주거래 업체가 계약을 해지한대. 큰일이야.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제이테크 사장님께 전화 좀 해주세요. 제이테크요? 재혁이 의아해했습니다. 제이테크는 업계에서 유명한 대기업이었거든요. 우진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사장님,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우진이 수연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김 사장님, 저예요. 박수연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박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김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희 남편 회사와 거래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수연의 말에 재혁은 놀랐습니다. 남편 회사요? 물론이죠. 박 사장님 부탁이면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수연이 전화를 끊고 재혁을 바라봤어요. 오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이테크가 오빠 회사와 거래하겠대요.
재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대기업 사장이랑 친구야? 수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가끔 도움을 주고받았죠. 오키는 며느리가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연아, 너는 우리한테 왜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니?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면 오빠가 위축될까 봐요. 오빠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혁은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배려해 줄 줄 몰랐어. 우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괜찮아. 우리가 기다릴게. 재혁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회의실로 들어갔고 가족들은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미경이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합병할 거예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수연이가 제안한 거니까 좋은 방법일 거야. 오키도 동의했어요. 수연이는 똑똑한 아이야. 그 아이 말을 들어야 해. 1시간 후 수연이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직도 계셨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재혁이 일어났어요. 수연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수연은 재혁의 제안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제가 다시 돌아가면 어머님이 불편하실 거예요. 오키가 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수연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다시 돌아와 줘. 수연은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여기서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미경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거절해요. 그럼 돌아온다는 거야? 재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회사 일을 계속할 거예요. 새벽에 서울 오는 것도 계속할 거고요. 당연하지. 내일인데 당연히 해야지. 재혁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 제가 더 많이 벌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동반자니까요. 재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이제는 내가 능력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게. 오키도 며느리에게 약속했어요. 수연아, 앞으로는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너한테 잘할게. 수연이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미경이 밝게 웃었어요. 언니, 그럼 이제 집으로 가요. 수연은 카페 정리를 우진에게 맡기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재혁이 물었어요. 수연아, 그런데 회사 규모가 정말 200명이야? 수연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커요. 얼마나? 지금은 직원이 500명 정도 돼요. 500명? 미경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최근 2년 사이에 많이 성장했어요. 재혁은 아내가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수연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수연 씨, 다시 돌아왔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연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키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하는 사장님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정말요? 그 며느리가? 이장 부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직원 500명 거느린 회사 사장이래요. 오키는 자랑스럽게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네요. 순덕 할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수연 씨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연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재혁이 잔을 들었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수연도 잔을 들었어요. 오빠도 고생했어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오키가 며느리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금반지였어요. 수연아, 이거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너한테 줄게. 어머님,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수연이 사양했지만 오키는 강하게 권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받아줘. 수연이 반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도 선물을 꺼냈어요. 언니, 이건 제가 준비한 거예요. 언니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미경아, 고마워. 수연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재혁과 수연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연아, 앞으로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재혁이 물었습니다. 합병하면 제가 부사장으로 일할게요. 오빠를 보좌하는 거죠. 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대표를 해. 너한테 더 능력이 있잖아.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능력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빠가 현장을 더 잘 이해하니까 대표가 맞아요. 재혁은 아내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동업자로 일하는 거지? 당연하죠. 동업자이자 동반자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합병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수연의 변호사와 재혁의 변호사가 만나 조건을 협의했어요. 2주 후 합병이 완료됐습니다. 새로운 회사 이름은 JR테크였어요. 직원들도 합병 소식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번 합병으로 우리 회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공장장이 밝게 말했습니다. 재혁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모두 열심히 해봅시다. 수연은 부사장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재혁이 대표로서 전면에 나서는 것을 돕는 역할이었죠. 한 달 후 제이테크와의 대규모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재혁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수연아,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재혁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가 잘 준비해서 그래요. 수연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3개월 만에 직원이 100명 더 늘었습니다. 오키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들 회사가 대박 났어요. 이장 부인도 이제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복 받으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옆에서 웃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솔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오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며느리를 몰라본 게 잘못이지.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아들 회사 걱정하시느라. 오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좋은 가족을 만나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시아버지와도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70세의 시아버지는 요즘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시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진 씨, 제1병원 정형외과 최고 전문의 예약 좀 잡아주세요. 수연이 시아버지의 병원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그냥 참을 수 있어. 시아버지가 사양했지만 수연은 고집했어요.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꼭 검진 받으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연아. 일주일 후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수연이 최고의 병원에 예약해준 덕분에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키는 며느리가 시아버지까지 챙겨주는 모습에 더욱 감사했어요. 수연아,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야. 어머님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수연의 대답에 오키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합병 3개월 후 JR테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매출이 2배로 늘었고 새로운 계약들이 줄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역의 옛 동업자 강민호가 나타난 거예요. 45세의 강민호는 5년 전 제역과 함께 회사를 시작했지만 의견 차이로 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제혁, 오랜만이야. 강민호가 제역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민호 형,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역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너희 회사가 잘 된다는 소문 들었어. 축하해. 강민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역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도 그 성공에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강민호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5년 전에 내가 초기 자본을 댔잖아. 그러니까 지금 회사 지분의 일부는 내 거야. 제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그때 투자금은 다 돌려드렸잖아요. 그건 원금만이고. 이자랑 수익 배분은 안 받았어. 강민호가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제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그때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있었어? 구두로만 약속했잖아. 강민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역은 분명히 모든 걸 정리하고 헤어졌거든요. 형, 장난하시는 거죠? 나 진심이야. 지분 30%는 내 거라고. 강민호가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수연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분위기를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수연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아, 소문으로만 듣던 부인이시네. 재벌 딸이라며?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사장 박수연입니다. 강민호가 빈정거렸어요. 부사장? 남편 돈으로 자리 산 거 아니야? 수연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나는 강민호야. 제역이 회사 공동 창업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5년 전에 투자금 회수하고 나가신 분이시군요. 강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수연이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투자금만 받았지 수익 배분은 안 받았어. 강민호가 우겼지만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 씨, 5년 전 계약서 좀 가져다 주세요. 비서 우진이 곧바로 서류를 가져왔어요. 수연이 서류를 펼쳐 강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금 전액 회수 및 수익 배분 완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민호님 서명도 있고요. 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내가 제대로 안 읽고 서명한 거야. 그럼 본인 실수시네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수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민호가 화를 냈어요. 뭐야, 여자가 남의 일에 끼어들어? 제 남편 회사 일인데 제가 왜 끼어들면 안 되죠? 수연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역이 아내를 보며 든든함을 느꼈어요. 형,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강민호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아, 나중에 보자. 강민호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수연이 재혁을 바라봤어요. 오빠 괜찮아요? 응, 내가 있어서 든든해. 재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분 30%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강민호의 변호사가 통보했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좋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자신의 변호사팀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 약점을 찾아주세요. 수연이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팀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강민호 씨가 5년 전에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소송에서 다 졌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자료 준비해 주세요. 재판날 강민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자 표정이 굳었어요. 판사님, 피고 강민호는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기각됐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 패소. 피고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강민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민호가 재혁에게 다가왔어요. 재혁,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강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재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형, 정직하게 사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알았어. 반성할게. 강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수연이 재혁에게 물었어요. 오빠 후련해요? 응, 내 덕분이야. 재혁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직원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사장님, 부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모두 수고했어요. 오늘 저녁은 회식합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재혁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 덕분이고요. 직원들이 수연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연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부사장님, 소문으로는 부사장님이 회사를 살린 은인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직원들은 수연의 겸손함에 감동했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수연과 재혁을 오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재혁아 고생했어. 오키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오키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경도 달려왔어요. 언니, 오빠 축하해요. 뉴스에서 봤어요. 미경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재혁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회사는 안정됐어요. 앞으로 더 성장할 겁니다. 오키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다 수연이 덕분이야. 어머님, 오빠가 잘해서 그래요. 수연이 남편을 치켜 세웠습니다. 미경이 농담했어요. 우리 오빠 언니한테 복 받았네요. 재혁이 웃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복 받았지. 수연도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좋은 가족을 만나서 복 받았어요. 오키는 며느리와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 이제 우리 집안은 든든해. 순덕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인사했어요. 수연 씨 축하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수연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JR테크는 업계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800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3배가 됐습니다. 재혁은 이제 자신감 넘치는 경영자가 됐어요. 수연의 조언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세워나갔죠. 하지만 성공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경쟁사에서 재혁을 스카우트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 회사로 오시면 연봉 2배로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재혁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제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더 큰 무대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인사 담당자가 설득했지만 재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무대는 여기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만든 회사니까요. 재혁의 말에 인사 담당자는 포기했어요. 그날 저녁 재혁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스카우트 제안 받았어. 수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어떤 회사인데요? 대기업이야. 연봉도 2배래. 재혁의 말에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너와 함께 일하는 게 좋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오키는 마을 부녀회장이 됐어요. 며느리 덕분에 위상이 높아진 거죠.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부사장이에요. 오키가 자랑하자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복 받으셨어요. 이장 부인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옆에서 웃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알아봤잖아요. 미경도 언니 덕분에 승진했습니다.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된 거예요. 언니 덕분에 저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미경이 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수연이 동생을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의 회사에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부 사업이었는데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사장님, 이거 따내면 우리 회사가 대박이에요. 우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할 거야. 수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재혁이 제안했어요. 우리 함께 준비하자. 내 경영 노하우랑 내 현장 경험을 합치면 가능할 거야. 좋아요. 같이 해봐요. 수연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제안서를 준비했어요. 오키와 미경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수연아, 밥은 먹고 다녀. 오키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수연이 고마워했습니다. 드디어 발표날 재혁과 수연은 긴장하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축하합니다. JR테크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이 발표했습니다. 재혁과 수연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어요. 해냈어, 수연아. 오빠도 정말 수고했어요. 두 사람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사장님, 부사장님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수연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만든 결과예요. 우리 다 같이 축하해요. 그날 저녁 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키가 음식을 준비했고 미경도 도왔어요. 순덕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도 초대됐습니다. 수연아, 재혁아, 정말 축하해. 오키가 아들과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축배를 들었어요. 수연 씨,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수연이 할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재혁 씨와 수연 씨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혁이 일어나 말했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제 아내 수연에게 감사합니다. 재혁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어요. 재혁의 말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감사해요. 제 진심을 알아줘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경이 농담했어요. 오빠 언니 너무 오글거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키는 행복한 표정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보기 좋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오키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을 때 재혁과 수연은 마당에 나와 별을 봤습니다. 수연아, 행복해? 재혁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오빠는요? 나도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자. 재혁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동반자니까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후 JR테크는 업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직원은 1,000명을 넘어섰고 해외 지사도 생겼어요. 재혁은 이제 업계에서 존경받는 경영자가 됐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뒤에서 남편을 돕고 있었죠. 어느 날 수연이 재혁에게 말했어요. 오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재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가난한 여성 창업가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수연의 말에 재혁은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당연히 해야지. 재혁이 적극 지지했어요. 한 달 후 수연 희망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수연은 개인 재산 10억 원을 기부했어요. 재단 개소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수연이 연설을 했어요. 저도 한때는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성도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요. 청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단을 통해 100명의 여성 창업가가 지원을 받았어요. 수연은 직접 멘토링도 했습니다. 한 수혜자가 수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부사장님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수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저는 조금 도왔을 뿐이죠. 오키도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어머니 정말요? 수연이 기뻐했습니다. 응, 나도 젊은 여성들 돕고 싶어. 오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를 재단 자문위원으로 모셨어요. 오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여성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봉사하는 모습은 마을에서 화제가 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녀네요.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미경도 재단에 합류했어요. 의료봉사를 담당했습니다. 언니, 저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미경아, 고마워. 수연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재단에 쌀 100포대를 기부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재혁도 기뻤어요. 수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재혁이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오빠도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수연이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해외 수출이 늘어나며 매출이 10배로 증가했어요. 재혁과 수연은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회사 일도 가정 일도 봉사 활동도 함께 했죠. 어느 날 정부에서 표창장이 날아왔어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였습니다. 재혁과 수연은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JR테크 재혁 대표 수연 부사장께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장관이 표창장을 전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혁이 대답했어요. 제 아내를 믿고 존중한 겁니다. 수연도 말했습니다. 남편을 지지하고 함께 성장한 거죠. 두 사람의 인터뷰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오키와 미경이 맞아줬어요. 축하해, 수연아, 재혁아. 오키가 아들과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경도 축하했어요. 오빠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초대됐어요. 수연 씨, 제가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이장도 왔어요. 재혁 씨 부부는 우리 마을의 영광입니다. 이장이 치켜 세웠습니다. 재혁이 일어나 말했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제 아내 덕분입니다. 재혁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도 일어났어요. 저도 남편과 가족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오키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내가 처음에는 너를 몰라봤어. 정말 미안해. 어머니,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수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이 농담했어요. 우리 가족 정말 드라마 같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재혁과 수연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수연아, 우리 참 먼 길 왔지? 재혁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수연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자. 재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동반자니까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후 재혁과 수연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오키는 손녀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어머니 조심히 안으세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도 조카를 보며 기뻐했어요. 우리 조카 정말 귀여워. 재혁은 딸을 안고 감동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딸이 내 닮았으면 좋겠어. 오빠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집을 찾아와 손녀를 축복했어요. 이 아이가 부모님처럼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수연이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재단도 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재혁과 수연은 이제 업계의 롤모델이 됐어요. 많은 부부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재혁과 수연은 함께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재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청중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솔직함과 신뢰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믿는 거죠. 재혁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중요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딸을 재우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수연아, 행복해? 재혁이 물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감사해. 재혁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자.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룬 성공.
그것이 바로 재혁과 수연의 이야기였습니다.